자, 여러분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쵸? 심경은 형용사 부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뭐라고 말했죠?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사건이나 이벤트, 좀 뭔가 익사이팅한 내용이 나올 때는, 쉽게 나올 때는 형용사 부사 잡고 눈에 띄는 명사 잡고 그렇게 풀면 쉬워요. 근데 가끔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야기인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눈에 띄는 그런 쉬운 사건이 아니라 좀 어렵거나 되게 평이한 내용으로 흘러가면서 좀 스토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쉽게 바로 풀리진 않아요. 이건 사실 그런 문제의 경우인데 한번 일단 볼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잡고 가려면 보기를 보면 appreciative 뭐야? 감사하는, irritated 짜증나는, 그쵸? sympathetic 뭐야? 동정적인, regretful 4번 후회하는, indifferent 무관심한이죠. 그쵸? 6번 보면 한 가지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appreciative는 긍정적인 거죠. 이런 것도 좀 뭐야? 부정적인 거죠. 그쵸?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풀면 좀 더 쉬워지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걸 보면 여기서 형사, 부사나 눈에 띄는 명사들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우리의 결혼이 하나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garage, 차고고 garbage day, 쓰레기 버린 날이네요. 그쵸? 궁금했대요, 누군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찾았대요. spot, 찾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빵을 구웠대요. 그리고 thank you note, 감사 편지를 놓았다는 거죠. 쭉 보면 letter가 나오고요. 사실 barely knew, 거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보면 사실 별로 보이는 단어는 없어요. 그쵸? Never forgot about kindness, 결코 그 친절함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말고는 사실 여기서 굳이 보면 이거 feel safer, 안전함을 느꼈다는 거죠. 안전함,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거의 알지 못했고 편지와 감사 편지, appreciate가 아닐까요? 이렇게 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면 너무 못 믿겠잖아요. 그쵸?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훑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네 한 다음에 1번 찍어놓고 나중에 풀면서 컨펌하는 과정이죠. 확정 짓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볼 때 보기를 먼저 보라고 했던 거. 특히 한글 보기다. 그럼 무조건 한글 보기 먼저 읽어보라고 했죠. 근데 영어 보기다. 영어 보기가 나오면 한두 단어가 나오는 거는 먼저 읽어봐라. 하지만 수식어구나 일종의 그 문장이나 아니면 긴 구가 나온다. 어구가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읽지 말라고 했죠. 왜? 그걸 일일이 다 넣어보는 것도 시간이거든요. 그래놓고 그 문제 보고서 안 풀리면 어떡해? 또 읽어봐야 돼. 그러느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기가 짧으니까 읽어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감사 편지나 이런 거에 대해 가능성도 있겠다. 이거 한번 준비할 수가 있겠죠. 왜? 일단은 다 부정적인 건데 하나 긍정적인 게 나왔다는 이건 사실 보기가 좀 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잊지 못한다. 더 안전함을 느낀다. 그리고 thank you note, 감사 편지가 있고 빵을 구워줬고 결혼이 나왔대요. 그쵸? 왠지 모르게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한번 여기서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주어가 나왔네요. 우리는 만났대요. 케빈하고 조시를 언제? Early days of our marriage. 우리의 결혼 초에 우리는 케빈하고 조시를 만났대요. 처음으로 만났대요. 근데 누구냐면 someone, 누군가가 had been returning, 돌려줬대요. 우리 garbage cans, 쓰레기통인 거죠. 그죠? 쓰레기통을 돌려줬대요. 어디로? garage, 차고로. 매 쓰레기 날이다. 즉 쓰레기 버린 날, 즉 분리수거일이나 이런 날을 말하는 거겠죠. and, 그리고 탐과 나는 궁금했어요. 누군지. 그쵸? then, 그때 그 어느 날 우리는 spot,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를 찾았대요. 그쵸? 대시가 나왔네. 대시는 뭐라고 했었죠? 대시 하나 나오면 부연설명이라고 했죠.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부연설명이고 두 개 나오면 뭐야? 삽입어구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삽입어구 즉 하나가 있는 경우는 완전한 문장 형태로 보통 나오고 두 개가 있다. 그럼 뭐야? 이 사이에 그냥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삽입어구 수식어구가 삽입으로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었죠. 즉 이걸 빼고 대시가 두 개 나온 경우는 앞뒤를 이어보면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진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 사람은 한 나이 든 사람이었대요. 어떤 나이 든 사람이었어?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길 맞은편에 살고 있는 한 나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나는 구웠대요. 빵들을. 그리고 놓아두었대요. 동사와 목적어원이죠. 그것을 어디에? 밖에, 차고 밖에다. 뭐와 함께? 감사 편지와 함께 놓아두었대요. when 접속사 나왔죠? 뭐뭐할 때가 나왔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디로부터? walk from work. 일터로부터 집에 돌아왔을 때 that day 그날 돌아온 그날 빵은 was replaced with a letter. 편지로 replace 대체되어 있었대요. 그쵸? 그 편지는 뭐야? 그쵸? 그쵸? 그 편지는 누구로부터 온 거야? 케빈으로부터 온 거래요. 아까 케빈하고 조시가 나왔었죠. 그쵸? 그는 설명할 때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의주동이겠네요. 간접구문은 어떻게 그가 had come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to work 이웃에게 이거 목적이겠죠. 그쵸? 자동사니까 come은 그의 이웃에 걸어왔는지 이웃집에 왔는지 어떻게 이웃집에 어떻게 뭐하기 위해 걸어왔는지 그 이웃에게 걸어오기 위해서 on garbage day 그 쓰레기 분리수거 날 어떻게 그 이웃집에 걸어왔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returning 나왔죠. 콤마 찍고 ing 나왔네. returning cans 주어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뭐야? 주어가 아니고 분사구문 동시동작이겠죠. 왜? for people 전사 플러스 괄호 묶고요. 그건 뭐야? 여기서 can이라는 건 뭐냐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을 돌려주면서 그는 설명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이건 목적 관계대명사 whom 생략했다고 봐야겠죠. 그가 거의 베를린 거의 안타라는 뜻이죠. 안타라는 뜻이에요.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쓰레기통을 돌려주면서 그는 설명했다는 거죠. 뭐를 설명했을까요? back when 조사 나왔네요. 그가 fighting 싸웠어요. 전쟁에서. 그쵸? 그가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를 back 되돌아본 거죠. 그쵸? 되돌아보면서 그의 와이프, 영와이프, 젊은 와이프인데 콤마 동격이죠? 부연생이 들어갔네. 그의 젊은 와이프 조씨는 had to live 살았어야만 했대요. alone 혼자서 그 없이 혼자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쵸? neighbors 이웃들은 had taken 뭘 했어요? time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쵸?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요. to handle her garbage cans 그녀의 쓰레기통을 다루는 이건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처리하는 시간 이건 형용사용법으로 봐야겠네요. 처리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쵸? 즉 이웃들이 그녀의 쓰레기통을 처리해줬다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그쵸? 케빈은 never forgot about the kindness 그 친절함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전쟁에 나갔어. 그쵸? 그리고 그 부인은 뭘 했어? 전쟁에 나갔는데 부인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젊은 어린 부인이었는데 근데 그 부인이 힘들까봐 미국은 쓰레기통이 작지 않겠죠. 크겠죠. 그걸 막 가지고 가서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집 앞에 바로 있지도 않을 거고 땅덩이도 넓은데 그걸 이동하기 힘들었을 텐데 도와줬잖아요. 그쵸? 그 친절함을 잊지 못하는 거겠죠. 자, 지금 그는 그에 대해서 지불합니다. 뭐를? 그걸 앞으로 그에 대해서 지불하냐면 by doing,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doing에 대한 목적어로 나온 거죠. 똑같은 거를 함으로써 for all of us,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것을 함으로써 그는 일종의 뭐야?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not just 케빈. 그건 단지 케빈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겠죠. 그렇죠? It is the woman who lets our kids pick permissions of the tree in her backyard. 자, 그것은 뭐냐면요. The woman, 그 여자였대요. 근데 who 이한 여자였대.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네요. Let our kids 동사 원형 나왔네. 그쵸? pick permission. 그쵸? 사역동사 나왔죠. let 나왔죠? 그쵸? 여기서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pick permission. pick은 이제 집어 드는 거죠. 근데 pick up한 뭐뭐 따다란 뜻으로 보면 돼요. pick up the tree. 근데 뭐냐면 permission, 허락이죠. 그쵸? in her backyard. 그녀의 뒷뜰에 있는 나무로부터 따는 허락을 우리 아이들에게 준 게 바로 그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야? 이것도 이때 강조구문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때 강조구문인데 that 대신 who나 whom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쓸 때 보면 어떻게 쓰냐면 말 그대로 주어를 강조할 때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who는 이때 강조구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조구문으로. 그러면 허락해준 건 뭐야? 그 여자였다는 거죠. 그쵸? 그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녀가 누군지는 뒤에 나오겠죠? 아까 아마 조씨가 아닌가 싶은데 또 It is the security guard. 그쵸? Directly across from us. 그쵸? 직접적으로 우리를 건너편에 사는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who 나왔죠? 이것도 강조구문이네. 시큐리티 가드 경비원이에요. 우리의 그 맞은편에 직접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경비원이래요. 뭐가? Smiles and waves. 우리에게 하나의 손을 흔들어주고 만들어줘요. 우리를 어떻게? 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여기서는 동사와 동사 투로 본 게 뭐냐면 엔드엔드로 묶였잖아요. 그럼 하나의 쪽에 엔드엔드로 묶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두 개 이상은 두 가지 동작은 A and B고 세 가지는 A, B and C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왔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를 행동으로 묶어서 본 거죠. 손을 흔들면서 미소 짓고 미소 짓는 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뭐냐면 우리를 그런 행동들이 만들어준대요. 어떻게 만들어줘? 우리를 보다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큐리티 가드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거 뭐냐면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겠죠. Tom is away. 탐이 없을 때, 그쵸? 그건 뭐야? 보호를 보면 되고 탐이 없을 때 우리 더 편하게 만들어준대요. 그게 누가? 그게 시큐리티 가드,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아까 그것보다도 이게 더 좋겠네요. 왜냐면 이거 일단 지울게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이걸로 보는 동사 1, 동사 2로 해서 요걸로 묶여서 요게 요거를 부연 설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제가 지우진 않을게요. 즉 우리에게 미소 짓고 손을 흔드는 행동도 있죠. 그런 사람이 시큐리티 가드고 또한 이건 전체에 it makes. 이거 동사 2로 봐도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그건 뭐냐면 동사 2면 요 부위가 동사 1으로 봐야겠죠. 뭐냐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우리 맞은편 사람이 손을 흔드는 게 바로 경비원이고 또 뭐냐면 우리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준대요. 언제 탐이 없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경비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All of them. 그들 전부는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사형식이죠. teach는 수제동사로 쓰인 거네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그게 의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이것도 의주동으로 보면 되겠네요. 무엇이 의미하는지 뭐를? 이웃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 모두는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야? appreciative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하는.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이거 자세히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런 구문은 사실 복잡한 구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 분석은 해주지만 구조 분석이 어떤 경우에 좀 정확히 말하면 이 구조 분석을 다 하는 거는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구조 분석을 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야? 직독직해로 쭉쭉쭉쭉 나가면 돼요. 다만 직독직해로 나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만 구조 분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왜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줄까요? 여러분이 연습하라는 거죠. 그렇죠? 문장을 보면서 구조 분석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그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문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지문의 난이도가 높다는 게 뭐냐면 영어 표현이나 지문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에 독해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국어의 비문학 독해가 강해진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왜? 여기에 나오는 수능 영어에 나온 지문들은 어떤 지문이 나와요? 역사, 철학, 인문학, 사회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학, 뭐 과학은 다 나오죠. 화학도 나올 거고요. 의학도 나오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고요. 상당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논문에서나 나올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문제라고 보긴 해요. 왜? EBS 같은 경우나 이게 EBS 지문에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고등학교 수준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문제를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야. 아니면 일상적이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정말 막 수식어구만 잔뜩 겹쳐있는 문제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보고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이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혼자 저항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위치가 가도록 힘을 쓰는 수밖에 없지. 그럼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예전과 달리 요즘 너무 지문이 까다로워지고 너무 지문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정말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국어 능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정말 문제 찾는, 정답 찾는 기기가 되는 것 같아. 여기서 나오다 보면 힌트가 있네, 힌트가 있네, 힌트가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보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좀 진짜 좋은 영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구조 분석해 준 이유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토익 시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버릇 해야 파트 5나 파트 6 풀 때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즉 영어는 다 이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영어는 다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영어 공부할 때 제대로 된 방법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단어 짜맞춰서 해석만 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써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뭐 형용사 부사 찾고 이런 내용도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는 구조 분석이나 해석, 문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아요. 단어만 가지고 짜맞추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건 뭐야? 짧은 기간에 쌓이진 않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여 있어요. 저도 수업하는 학생들 보면 이거 어떻게 알지? 할 정도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때 공부란 거는 특히 영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틀려요. 국어도 비슷하지만 사실 수학이나 과학, 사회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시험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국어와 비슷한 관계로 범위가 너무 넓고 범위가 정말 딱 특정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쌓아야 돼요. 바닥을 쌓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설프게 막 스킬이나 몇 가지 배워놓고 그냥 정말 문제풀이만 막 한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냐면 되게 불안정하게 쌓은 탑이에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뭐가 좋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영어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기본에 충실한 걸 많이 권장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영어를 마스터하는 길에 가는 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